이번에는 긴급 체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체포라는 것은 중대한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피해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범죄가 중대해야 됩니다. 최소한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둘째,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되고요. 체포의 필요성이 됩니다. 세 번째,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을 그 사유로 하고 있는 거죠. 제200조의 3,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관련해서는 구속 요건에서의 범죄 혐의와 동일하게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한데요. 즉 구속의 요건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체포가 구속의 전 단계라는 점에서 구속에서보다는 낮은 단계의 혐의로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구속의 요건과 체포의 요건으로서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구별하는 견해가 더 일반적이라고 보겠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에서 보는 2007도 11,400호 판결을 보시면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가 되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게 되고요.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라고 할 것이지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도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치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그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급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체포에 대해서요. 피의자가 스스로 자진 출석한 경우는 어떨까요? 체포의 요건을 일반적으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긴급체포는 부정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지요. 판례는 어떻습니까? 자진 출석한 참고인이 임의 수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자신의 피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거하였더라도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내용은 2006도 148호 판결로서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자 그 연락을 받고 들어온 검사실에 들어온 변호사가 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하게 해당한다고 본 사례에서 그런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없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판례의 입장이나 그 상황 변경에 따라서 긴급체포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중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서 체포를 우려하여 귀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없다라고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올바른 명제라고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자에 대해서 긴급체포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게 된다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그러한 위법한 긴급체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겠지요. 구사도 2283 판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관련 판례 2016도 5814 판결은 긴급체포의 요건 중에서 긴급하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가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긴급체포는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영장을 청구해서는 체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과연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서 조사하기 위해서 일단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을 했는데,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보자에게 전송한 다음에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하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자,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피고인을 긴급 체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런 판시가 있습니다. 긴급체포에서의 긴급성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긴급체포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요, 긴급체포 사유를 알리고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는 거죠. 체포영장 없이라는 게 중요한 영장주의 예외가 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리에 의하여 긴급체포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긴급체포서의 작성 명의를 사법경찰관으로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일단 긴급체포 권한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200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마찬가지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요. 이러한 고지는 원칙적으로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 정에 하야함은 체포영장에서 본 바와 같은데, 수사기관이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서 2008도 11999 판결을 살펴보면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검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사서류뿐만 아니라 피의자 사람 자체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과 절차의 일환으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 조사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고, 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관인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 장소가 임의적으로 변경이 되게 되겠죠. 법원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도 도입이 되어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신속한 법관 대면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검사의 대면으로 인해서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통해서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 돼야 되지,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해서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형법 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와 형법 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의 각 구속요건과 보호법익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가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법적 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판시사항은 그와 같은 검사의 긴급체포 관련한 직접 대면을 위해서 피의자를 인체하라고 한 명령에 대해서 사법경찰관리가 불응했을 때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보시면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법 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가 되어서 사법경찰관이 유죄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그 당시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에 수사권 독립을 두고 상당한 갈등이 있던 시대에 나온 판례입니다. 긴급체포와 관련해서 유명한 판례이지요. 자, 긴급체포를 한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느냐? 긴급체포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이 긴급체포서의 작성권자가 곧 긴급체포권자라고 할 수 있겠죠.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필요성 등을 기재를 하게 되고요. 변호인 등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에게, 만약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라면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사건명, 긴급체포 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긴급체포의 통지 시기 및 방법은 체포영장에서 공부한 바와 같습니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나 교도소장, 구치소장 및 그 대리자에게 역시 변호사를 지정해서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가 있고요. 긴급체포 후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죠. 이 경우에도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이든 긴급체포이든 현행범인 체포이든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48시간을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하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되고요. 한편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결국은 48시간이 허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급체포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하지 못해서 석방된 자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체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긴급체포는 제한이 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더라도 영장 없이는 체포하지 못하고 이제는 체포영장이 있어야 체포를 하게 되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2001도 4291호 판결을 보시면 형사소송법 200조의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아예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구속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형사소송법 208조 소중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하는 것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 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 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의 판단 없이요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앞서 본 재긴급 체포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인 거죠. 잘 구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긴급 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후 통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를 살펴보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와 석방의 일시, 장소, 사유 및 긴급체포와 석방한 검사,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 다음 피체포자 등에 의한 사후통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피체포자, 긴급체포 석방된 자,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 등 일정한 자는 위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긴급체포에 대한 피해배상 등 수사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필요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통제 필요성과 관련해서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고려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 피의자 구속 부분에서 자세히 공부하고요. 실무의 입장을 언급을 하면 실무에서는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체포 등 체포가 위법한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피의자 구속에서 다시 보기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영장주의의 원칙의 예외인 긴급체포, 두 번째 예외인 현행범인의 체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인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준현행범인과 본래적 의미의 현행범인이 있죠. 그래서 본래적 의미의 현행범인이라는 것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인 사람을 말하고요. 211조 1항에 있습니다. 실행하고 난 직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거나 장소적으로 보아서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행위와의 시간적 접촉도 필요한 거죠. 결국 현행범인이라는 것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막 종료한 때까지의 시간대에 있는 범인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2007도 1249 판결을 보시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청천지구대 소속 경장 A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요. 그것은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요. 40분 이상이라는. 그래서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조사행위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한 방해행위는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되지 않게 되겠고요. 91년도 9월 24일 선고된 9일도 1314 판결을 보시면요. 형사소송법 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봐서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안 내용은요.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서 불과 약 5분 동안 시카를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역시 공교롭게 앞의 판례와 비슷하게 40여 분 정도가 지나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고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 교사를 연행하려 하니까 교사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한 사안인데요.
체포 당시 사무실에 앉아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이와 달리 범죄 실행의 직후인자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 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률 오해 위법이 있다고 해서 파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심과 달리요. 한편 현행범인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를 막론하고 누구나 체포할 수 있도록 했지요. 그와 같은 것은 긴급성 및 범죄와 범인의 명백성으로 인해서 부당한 인권 침해가 적다는 데 이유가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본 것은 본래적 의미의 현행범이고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준현행범인입니다. 준현행범인이라는 것은 현행범인으로 간주해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행범인과 동일하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범인으로 불리면서 추적되고 있을 때,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려고 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1조 1항의 본래적 의미의 현행범과 211조 2항의 준현행범인을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99도 4341 관련 판결을 보시면요.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 상태로 보아서 사고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211조 2항 2호 소정에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해당한다. 그래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인정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면 행위가 처벌할 수 있어야 되고요. 범죄가 현행성이 있거나 시간적으로 접착을 해야 되고, 범인이나 범죄임이 명백하고 체포의 필요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체포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포의 필요성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냐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98도 3029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위의 가벌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벌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친고죄에서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도 가벌성이 없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 규정이 없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서도 체포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설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현행범인 체포가 영장주의 예외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긴급체포에서와 마찬가지로 체포의 필요성을 요한다는 것이 적극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2015도 13,726호 판결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원심은 검찰 수사관이 제보받은 바지선 내부를, 선박 내부를 수색하여 숨어있던 피고인을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체포 현장을 수색해서 찾아낸 필로폰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하였다고 보고, 체포 당시 필로폰 밀수 범행의 증거인 필로폰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첩보만으로는 현행범 체포 요건 중 범죄의 명백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피고인이 바지선에 승선하여 미리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범행을 실행 중이라거나 실행한 직후에 검찰 수사관이 바지선 내에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 근처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봐서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판례를 좀 더 보시면요. 2011도 3682호 판결은요.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 검문을 받아서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입니다.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가 문제가 됐죠. 첫째,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신 검문에 응해서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요. 둘째,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 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한편 2018년에 선고된 2017도 21,537호 판결을 보시면요. 피고인이 A라는 사람하고 주차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가 시비가 붙은 A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니까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경찰관 B의 가슴을 이래 밀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위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이에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역시 B를 체포하려는 행위가 적법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겠죠.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의 B의 가슴을 밀칠 당시 경찰관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이 되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가 없어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해서 그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체포가 적법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경우에만 별도의 요건이 아니라 이 경우에만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거죠.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가지고는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없고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 주거가 불분명할 때만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거죠. 강제수사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례성 원칙 공부할 때 언급된 바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등장을 했고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역시 체포 후의 상황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역시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고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봐서 수사 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재의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수사 주체의 판단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의 판시가 2012도 8184 판결의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범 체포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체포의 주체는 현행범인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인은 체포할 권한을 가질 뿐이지 수사기관과 같이 체포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죠. 한편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도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는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로서 형법 총론에서 배운 바 있죠. 쫓아가서 잡을 수도 있다. 주거에 침입해서까지 잘못 생각한 거죠. 이거 허용 한계의 착오라고도 하죠. 이미 존재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허용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해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오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계에 관한 착오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해서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우에도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해 줘야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요. 이러한 고지 등은 역시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역시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겠고요. 한편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고지 의무가 없겠지요. 자, 체포에 수반하는 강제 처분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안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수색은 원래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 없이. 또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216조 1항을 공부할 때, 즉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사인이 현행범인을 추적해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체포 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즉시 수사기관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요. 신체 구속을 언제까지나 사인의 처분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만약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역시 피의사건명, 체포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통지 시기 및 방법은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나아가서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역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결국 영장에 의한 체포이든 현행범인 체포이든 긴급체포이든 체포에 이어서 구속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때까지 발부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청구해야 하는 거죠. 만약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된다, 그러면은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의자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